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 케플러 법칙과 뉴턴 중력 법칙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에는 엄청 큰 원운동, 바로 행성 간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행성 궤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학습 개념은 케플러 법칙인데요. 케플러라는 과학자는 티코 브라이의 제자로서 티코 브라이가 이제 죽을 때 티코 브라이가 관측했던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행성 관측 데이터를 물려받게 됩니다. 케플러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행성 간의 운동 세 가지 법칙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은 다른 말로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타원 궤도 법칙이란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라는 법칙인데요. 여러분 타원 잘 알고 있죠? 타원은 이렇게 조금 찌그러진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타원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평면 위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자, 원의 정의는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죠.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즉, 선생님이 지금 두 개의 점을 표시했어요. F1, F2라는 점을 표시했을 때, 자, F1에서 특정 지점까지 거리를 R1, F2에서 특정 지점까지 거리를 R2라고 했을 때, 이 R1의 크기와 R2의 크기를 더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두 점 F1, F2를 타원의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은 이 두 초점 중에 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고, 그럼 나머지 초점은 뭐냐? 나머지 초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리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초점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에 가깝게 되고, 이 두 초점이 겹치게 되면, 두 초점 사이 거리가 0이 되게 되면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수학적으로 원과 타원, 그리고 쌍곡선, 포물선 같은 것을 이제 수학적인 비율로 나타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타원을 굉장히 찌그러진 형태로 그렸는데요. 사실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 타원 궤도가 굉장히 원에 가깝다는 것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원의 반지름입니다. 타원은 반지름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인데요. 자, 긴 반지름이라는 것은 두 초점을 연결한 직선의 축과 나란한 반지름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기호로는 A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짧은 반지름이라는 것은 두 초점을 연결한 직선 축과 수직한 반지름이고 바로 여기가 짧은 반지름이 됩니다. 기호로는 B라고 표시합니다. 다시 우측 그림을 보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있죠. 자, 우리는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멀원에 태양일 써가지고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멀다라고 해서 원일점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의 위치 중 태양과 가장 먼 점이 되고 점 P,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 근일점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점 Q, 바로 이 지점이 근일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케플러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란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일정하다라는 법칙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태양이 한 초점 위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 궤도를 공전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는 P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면적 속도라는 것은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이 단위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P에 있던 지구는 이렇게 Q 지점까지 위치할 수가 있겠죠. 이때 처음 위치인 P와 태양의 위치인 F를 선분으로 긋고 나중 위치인 Q와 F를 선분으로 그으면 하나의 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호의 면적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냐
속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면적 속도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면적을 갖느냐입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구는 이 R이라는 위치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 P에서 Q까지 갔을 때와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지구는 얼마만큼 이동을 해 있겠죠. 그때의 점을 S라고 합시다. 이때 똑같이 R과 S까지 이동했을 때 그때의 면적을 구해보면 바로 요 면적이 되겠죠. 자, 우리는 처음 면적을 S1, 두 번째 면적을 S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과 R에서 S까지 이동한 시간이 같다면 두 부채꼴의 면적 S1과 S2의 면적이 같게 됩니다. 바로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의 속력이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근일점에서 속력이 최대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게 운동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시간 걸린 시간분의 면적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이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알고 있으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인데요.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잘 전개를 해보면 얘가 거리 곱하기 행성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하나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조화법칙인데요. 조화법칙이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t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한다는 비례 상수만 곱해주면 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t제곱은 ka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전주기의 제곱이 궤도 반지름,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이 길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집니다. 즉, 태양에서 먼 곳에 있는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태양계에서는 행성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있죠. 그 중에서 수성이 그래서 공전 주기가 가장 짧고 뒤로 가면 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행성들의 타원 궤도는 실제로 원 궤도에 매우 가까워 긴 반지름은 평균 반지름과 거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이 조화 법칙을 유도해 볼 건데 그때는 평균 반지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알아봤는데요. 케플러 법칙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법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뉴턴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중력 법칙은 케플러가 방대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립한 케플러 법칙과는 다르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은 뉴턴이 중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작년에 물리학 1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뉴턴이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떨어진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한 게 아니라 뉴턴은 행성 간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의 운동을 보고 중력 법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달에 작용하는 힘과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은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중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력이란 이렇게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으로부터 출발해서 만유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뉴턴 중력 법칙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즉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FG, 여기서 G는 첨자로 쓰게 되는데 그래비티의 약자로 G를 썼습니다. 그래서 FG 중력은 G R제곱분의 M1 M2입니다. 여기서 라지 G라고 쓴 것은 중력 상수죠. 중력 상수로서 6.11 곱하기 10의-11입니다. 자, 단위가 굉장히 복잡하죠. 뉴턴, 미터 제곱,
kg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자, 이 단위는 복잡해도 사실 복잡할 거 없어요. 중력은 힘의 단위니까 뒤에 걸 계산했을 때 힘, 뉴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G(R)제곱분의 M1, M2다 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력가속도입니다. 중력가속도란 천체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체 표면 근처에서 사람이 물체를 떨어뜨릴 때 물체를 가만히 놓게 되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가속되어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물체의 가속도를 중력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력가속도를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반지름을 라지 r, 물체의 질량을 스몰 m, 물체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스몰 h라고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g, 중력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 분의 각각의 질량의 곱, 라지 m, 스몰 m이 될 겁니다. 자, 이때 거리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과 물체의 높이 h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몰 r은 라지 r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런데 지표면 근처의 운동은 물체의 높이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지구 반지름은 약 6380km고 물체를 기껏 해봤자 높이 던져봤자 한 10m에서 20m 올라가겠죠. 6380km 플러스 10에서 20m를 더해봤자 사실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리는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인데 얘는 다시 지구 반지름으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은 상수이고 중력 상수와 묶어 하나의 상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상수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G는 G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인데 다시 얘가 G R, 라지 R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스몰 h를 무시했습니다. 이것뿐에 라지 M, 스몰 m이 되게 되는데 중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 반지름의 제곱은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를 하나의 상수 스몰 g로 표현하게 되면 fg는 mg다 라는 식이 유도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g는 라지 g r제곱분의 m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도한 중력가속도 식으로부터 지구에서 중력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중력가속도, 지구에서 중력가속도가 몇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9.8m/s 제곱으로 알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구의 질량은 약 5.97 곱하기 10의 24kg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은 약 6380km고 중력 상수인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약 9.8m/s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달에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보다 작게 되는데요. 달에서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의 약 6분의 1배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과 뉴턴 중력법칙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화법칙과 중력법칙이 되겠죠.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제3법칙을 할 때 뉴턴 중력법칙으로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에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게 되죠. 자, 이때 행성의 실제 궤도는 긴 반지름과 평균 반지름이 거의 같아 원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중력이 구심력이 되어서 운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GR제곱분의 MM이 MR분의 V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식을 정리해서 다른 것들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우측식을 전개하게 되면 회전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V는 꼴로 바꾸게 되면 양쪽에 스몰 m 지어지고 R 하나씩 지어지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회전 속력 V는 루트 R분의 라지 G 라지 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속력은 T분의 2파이 R 주기분의 원 둘레이기 때문에 그 식으로 같이 또 전개를 해보게 되면
공전 주기는 t는 2파이 루트 gm분의 r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t제곱은 양변을 제곱시켜주게 되면 t제곱은 r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케플러 제3법칙이 뉴턴 중력법칙으로 설명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지금 행성은 아무리 원에 가깝다고 해도 타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원 궤도로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이것은 살짝 오차가 생길 거예요. 분명. 그래서 모순이지 않냐라고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타원으로 해도 똑같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타원에 대한 개념이 살짝 부족하고 그리고 수학적 기술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타원에 대한 타원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제 물리를 좀 더 전공하는 친구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제곱은 r세제곱에 비례한다. 꼭 반드시 기억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